오늘도 만족하셨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김철수는 베란다 문 뒤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65년을 살아온 저는 그 뉘앙스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장난이나 사소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이미 며칠째 쌓여있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 목요일 그녀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숨긴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죠.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주문이 뚝뚝 끊어지고 있죠. 큰 회사들이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든 부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경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눈에 걱정이 가득해 보여요. 집에는 아픈 아내가 있습니다. 신부전증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자주 부어오르죠. 약값도 만만치 않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바로 며느리 수진이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민호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29살의 예쁜 아이죠.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요. 특히 수진이는 정말 배려심이 깊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마다 먼저 챙겨주고 내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차 한 잔을 가져다 주곤 했죠. 말없이 가족을 돌보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시계였어요. 수진이가 새로운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얇고 우아한 금속 시계였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어? 수진아, 못 보던 시계네. 아, 이거요? 예전에 아껴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냄새였죠. 평소 우리 집에서는 맡을 수 없던 향기였습니다. 무슨 냄새지? 아내가 먼저 물었어요. 수진이가 향수를 뿌린 것 같아. 좋은 냄새네. 하지만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평소에 향수를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수진이는 어김없이 외출을 했어요. 시간도 정확했죠. 오전 11시면 꼭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평상시 수진이는 수수한 편입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요.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좀 더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요. 그렇게 차려입고 나서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시장 좀 다녀올게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거겠지 했죠. 하지만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집에서 쉬고 있던 아내가 저녁에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에 갔다면서 장 본 게 너무 적어. 고작 과일 몇 개나 야채 조금만 사. 와, 5시간 넘게 나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똑같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베란다에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죠. 그런데 수진이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도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들어봤어요. 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묘한 불안을 심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서둘러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다음 화요일 회사로 가는 척 집을 나선 후 10시 30분에 다시 집 근처로 왔어요.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초조함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1시 정각, 수진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그리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수진이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멀리서 따라갔어요. 혹시 들킬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수진이는 시내 방향 열차를 탔습니다. 나도 한 칸 떨어진 곳에 탔어요.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수진이 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자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역에서 수진이가 내렸어요. 나도 서둘러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수진이를 찾았어요. 다행히 멀리서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번화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음걸이에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가 뒤돌아봤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옆 상점 앞에 서서 물건을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수진이의 시선이 내 쪽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의심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손에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좀 더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고급 호텔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내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한 호텔 앞에서 멈췄어요. 그랜드 로얄 호텔. 금빛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시내에서도 유명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수진이가 호텔 정문 앞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길 건너편으로 가서 가로수 뒤에 숨었어요. 여기서 수진이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잘 다림질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반듯하게 넘겨 빗어져 있었어요. 나보다는 젊어 보이지만 민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남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유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자연스럽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이 호텔 입구로 향했어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들어가고 남자가 뒤따랐어요. 그리고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에서 무작정 기다렸지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갔어요. 1시간, 1시간 반.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머리가 또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도 조금 빨갛고요. 두 사람은 호텔 바로 옆 카페로 들어갔어요. 나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남자의 손끝에서 흰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도톰하게 불룩한 모양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 든 게 무엇인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 봉투를 받아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호텔에서 남자들과 만나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똑같이 밝은 목소리였어요. 들고 온 건 딸기 한 팩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저 가방 안에는 방금 받은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새 시계도 사고 고급 향수도 샀겠죠. 수진이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또 오랫동안 샤워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간 후 아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나와 수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저 조용한 모습 뒤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네, 아버님.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진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과일칼을 내려놓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니? 시장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높았어요. 정말 시장만 가는 거야?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다 봤어. 뭘 보셨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너 시장에 안 가잖아. 시장에 가요. 왜 그런? 호텔에 가는 걸 봤다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텔이요? 무슨 호텔을 가요? 그랜드 로얄 호텔, 프리미엄 호텔. 내가 직접 봤어. 아니에요. 오해예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정말 오해예요, 아버님. 저는 그런 곳 안 가요. 그럼 설명해봐. 왜 다른 남자들과 호텔에서 만나는 거야?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돈도 받았지? 두꺼운 봉투 받는 것도 봤어.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흔들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한테 얼굴들 낯이 있어? 수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민호는 어떻게 하고?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호가 들어오다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수진아, 왜 울어?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민호야, 앉아봐.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인데요? 왜 수진이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민호가 들어와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이상한 일이요? 시장에 간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고 있어. 민호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무슨 얘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호텔에서 남자들과 만나고 있어. 그리고 돈을 받고.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내가 직접 봤어. 여러 번.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야. 그랜드 로얄 호텔, 프리미엄 호텔.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돈 봉투를 받았어. 민호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눈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말해봐.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수진이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대답해. 아니라고 말해줘. 민호의 절규 같은 외침에 수진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멈춰 섰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더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누구야?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예요. 하지만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받아봐. 누구인지 보자. 아니에요. 안 받을래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끄려고 했어요. 받아.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 받아봐. 숨길 게 없다면 받을 수 있잖아. 수진이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진이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 정말 훌륭했어요. 고객분이 매우 만족해 하시네요.
우리 모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작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수진이가 우리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방금 뭐였어? 무슨 작품을 소개한다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큐레이터예요. 큐레이터? 민호가 되물었어요. 미술품, 중개 일을 해요.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미술품? 수진이가 가방을 가져왔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가방에서 여러 가지를 꺼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아름다운 그림들이 인쇄된 브로셔들이었어요. 이건 작품 소개서예요. 눈물이 맺힌 채로 설명했습니다. 이 작가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분이고요. 이 작품은 투자 가치가 높아요. 그 다음에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작가들 프로필이에요. 경력이랑 전시 이력, 작품 가격 추이. 정말 전문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들도 꺼냈습니다. 이건 고객과의 계약서예요. 중개 계약이요. 민호가 그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 너가 하는 일이야? 네. 그럼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은 고객들이에요. 부유한 분들이라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서 작품을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려요. 나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그 돈 봉투는 뭐야? 중개 수수료예요. 수진이가 마지막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한 작품 중개할 때마다 작품 가격의 10%에서 15% 정도 받아요.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가 서류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수진아, 그럼 정말 나쁜 일이 아니었던 거야? 네. 정당한 일이에요. 그럼 왜 숨겼어?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왜? 수진이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일을 못했죠. 그래서 요즘 개인 큐레이터라는 일이 있대요. 부유한 고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맞는 미술품을 소개하고 중개해 주는 거예요. 호텔에서? 네. 고객들이 바쁘시니까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서 작품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려요. 민호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비밀로 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빠와 아버님이 자존심 상할까 봐서요. 자존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우리가 어려운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실까 봐서요. 민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야? 이 일이 성공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실패하면 괜히 기대만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한 거구나.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지 않아. 나는 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민호가 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럼 완전히 오해였던 거네요. 그런 것 같구나. 수진이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네. 이건 지금까지 중개한 작품들 목록이에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고객들 연락처고요.
모두 정당한 사업가들이에요. 정말로 미술품 거래에 관한 모든 서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 달 수입이에요. 꽤 큰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벌었구나. 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중개하면 꽤 도움이 돼요. 민호가 수진이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의심해서. 저도 미안해요. 숨겨서. 나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괜찮아요, 아버님. 충분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상하게 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민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네, 그럴게요. 그날 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눈가가 젖은 채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하다니. 너는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숨겨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민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런데 이제는 숨기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날부터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몰래 일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들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어떤 고객을 만날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수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 정말 대단해. 과찬이에요, 아버님. 과찬이 아니야. 정말로 훌륭한 일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큐레이터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어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아내의 병원비 걱정을 덜 하게 되었고 회사 운영도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 다행이네. 수진이 덕분이야.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 서로를 믿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어요. 수진이의 수입을 당당하게 인정했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이 안정됐어.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호도 달라졌어요. 아내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오빠. 그래, 함께 하자. 어느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끓여서 가져왔어요. 따뜻한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빠,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지.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그 어리석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믿게 되었고 수진이의 재능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갤러리 꿈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도와준다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오해도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만 가득한 우리 가족이에요. 그것이 바로 며느리의 비밀이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